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하실 사항이 수익적으로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따지면 그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네. 그래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노인 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노인 주야간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요양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정 공휴일인데 출근하셨네요. 이 직업 자체가 법정 공휴일 구분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간보호센터도 오히려 법정 공휴일에도 자녀분들은 집에서 또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르신들도 이제 나오는 걸 또 더 좋아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분 정도 모시고 계시죠? 지금은 여기가 150평 정도 인가 받아서, 그래서 지금 현재 어르신은 50명 정도 다니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평균 인원으로 따지면 한 40명? 네. 그날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뭐 아파서 뭐 못 나온다, 뭐 갑자기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 한 40명 정도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40명이면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하실 사항이 수익적으로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수익이 혹시 얼마나 발생을 하실까요? 저희 운영하는 거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에요. 이 장기 요양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그 비영리예요. 고유번호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따질 수도 없고, 그 수익이 다 나온다고 해서 제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뭐 이래저래 따지면 그래도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32명 정도 지나고부터는 플러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말하는 게 있겠죠? 네. 그 나머지는 너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튜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해서, 남는 거를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으로 책정을 하는 거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현재 월급을 한 500? 그 후에 뭐 플러스 되는 부분도 조금씩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네.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그건 좀 민감해서 네, 차라리 뭐 유튜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전화 유선으로 유선이나 그런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주간보호랑 요양원 창업 비용이 얼마나 드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최소화해서 오픈을 했을 때 그런 거는 한 7천 정도? 지금 현재 여기 리모델링 한 거는 좀 많이 해놨어요, 진짜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다 리스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인테리어 여기 리모델링 할 때는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긴 게 아니라 제가 거의 직영을 했거든요. 재료비나 인건비는 뭐 바로바로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재료비 같은 경우는 좀 끊어서 드렸어요. 이렇게 할부로 좀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표님 혹시 컨설팅 업체 많은데 왜 안 맡기시고 직접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저희 센터나 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이제 팩스나 이메일이 많이 와요. 이제 컨설팅 회사가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컨설팅 회사를 하다 보면 거기서 비용을 너무 많이 수익을 남겨가서, 저도 의뢰를 해봤는데 150평 기준으로 평당으로 그분들은 계산을 하다 보니까 2억 5천에서 3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인테리어 비만. 근데 실제로 제가 직영을 하고 나니까 한 1억 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5천에서 1억 정도를 제가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힘은 들지만 금수저가 아니었다 보니까 직접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이득은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맡기지 않았죠. 혹시 수급자 모집은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게 제일 관건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협회장이다 보니까 그 다른 주간보센터 운영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무조건 이제는 노인 사업이다, 실버 산업이다 하면서 무조건 오픈을 해놓고 창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막상 차려놓는다고 해서 음식점처럼 지나가다가 냄새 맡고 들어오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까 한 6년 정도 경험을 쌓아보니까
구전으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 보호자분들이 소개로 그러다 보니까 차량 운행을 딱 보면 거의 마을로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어느 동에 가 있다 그러면 그 동에서 근처에서 이제 저희 차량을 보고 전화했다 아니면 옆집을 소개받아서 전화해줬다 뭐 이런 걸로 거의 다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더라고요. 홍보 방법 중에 제일 그래도 효과 좋은 게 하나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으실까요?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되고 그게 퍼져야 돼요. 결국은 여기 파주는 독특한 게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 농촌 쪽 농사 지으신 분들은 마을 단위로 자주 모이시고 경로당에 자주 모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로당에서 소문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어디를 다닌다 노인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근데 거기 되게 좋다 그러더라. 그런 소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고 일요일에는 경로당을 가고 아니면 뭐 부디기하게 주간보에 못 오는 날에는 경로당 가서 계시고 그러다 보면 본인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차량에 썬팅이라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한 5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센터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연락처랑 주소지랑.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소지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 어르신이 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센터를 먼저 컨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 전화가 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예전에 그 5년 전만 해도 제가 주간보호 차렸을 때는 상담 전화가 딱 오면 상담을 하세요. 보호자분이. 그럼 바로 등록을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한 2년 전부터인가? 그때는 한 3군데, 4군데, 여러 군데를 도시더라고요. 보호자들이. 근데 그만큼 보호자들이 연령대가 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돌면서 비교를 하고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직접 여기서 조리를 하냐 아니면 외부에서 이렇게 뭐 도시락식으로 들어오냐 이런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알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 주간보호랑 요양원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그럼 요양원 같이 업무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 되게 많이 힘들죠. 이제 시간적으로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거의 한 3-4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3-4시간 빼고는 거의 다 이제 주간보호에서는 위험한 순간이 주간보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어나잖아요. 밤에 가서 아니면 일요일 날 집에서 낙상 이런 걸로 일어나는데 요양원은 아무래도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6월 달에 24년 6월에 요양원을 제가 여기를 이제 기존에 운영하던 곳을 인수를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 새벽에 앰뷸런스를 4번을 갔다 왔어요. 그것도 꼭 새벽에 위험한 순간이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야 이거는 젊은 사람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의료적인 지식이 좀 그나마 저는 좀 병원 경력이 있어서 대처를 하고 뭐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제일 힘든 뭐 최악의 경우가 있으실까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1-2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부득이한 가정사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든지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 1년 정도 다니셨던 분인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보호자분들한테 한 2-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오는데 계속 찾는다는 거죠. 여기를 노인학교 가야 된다. 거기 선생님 봐야 되는데 얼굴 못 봐서 어떻게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신다고 할 때마다 이제 전화로 바꿔주거나 저희 그 부원장을 바꿔주고 아니면 영상통화도 해드리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울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러죠.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난 거기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보호자분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죠. 주간보호나 요양원 창업을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원장님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이제 경험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오픈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우선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도 해보고 아니면 저희나 아니면 여기 이제 대표님도 이제 방문 요양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 혹은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제 솔직하게 이제 좀 자문도 구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이제 어린이집들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이 본인 건물에서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이제 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린 아이를 이제 돌보는 거랑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한 360도 다르다고 봐요, 저는. 네, 진짜로. 맞아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 아이를 돌보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들이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해달라, 뭘 해달라, 나는 이렇다, 나는 이걸 해줘라. 뭐 하다못해 약국 가서 뭐 판피린 사다 달라, 바카스 사다 달라. 그런 것까지 해드려야 돼요, 진짜로. 드시던 분들이, 평생 드시던 분들이 집에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다 사다 드리고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간보호랑 요양원 어느 정도 잘 되고 계시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병원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갑작스럽게 왔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목표는 거의 다 이루기는 했어요. 근데 주간보호와 요양원을 합쳐서 이미 이제 되어 있던 요양원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에 아니면 원하는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서 추후에는 독립적인 건물에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좋은 환경에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죠. 카페 같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노후를 마지막에 편안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이제 목표일 것 같습니다.